2026년 대한민국 복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 과연 우리 삶에 예를 들어 우리 아이 수당이나 부모님 연금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37조 6,480억 원.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내년 한 해 동안 보건복지부가 쓰게 될 돈입니다. 근데 액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이냐? 바로 그거겠죠. 이게 왜 역대 최대냐 하면요. 작년보다 무려 9.7%, 거의 10% 가까이 늘어난 규모거든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정부가 쓰는 돈 5원 중에 거의 1화는 이제 복지를 위해 쓰인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예산을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겠다는 걸까요? 정부가 딱 5가지 핵심 분야를 정했는데요. 말하자면 이게 바로 2026년 대한민국 복지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5가지가 뭐냐면요. 첫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본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고, 둘째, 저출산이랑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셋째, 지역 필수 의료를 확충하고요. 넷째, 의료 인력과 정신건강에 투자하고, 마지막으로 5째, AI 기반 복지나 바이오 헬스 같은 미래 산업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어려운 분들 챙기고 우리 사회의 큰 숙제들을 풀면서 미래 먹거리까지 준비하겠다는 거죠.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변화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 확대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지 한번 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아동수당이에요. 원래 만 7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만 8세 미만, 초등학교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변화 하나로 무려 50만 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전체로 보면 265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제 아동수당 액수가 사는 곳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수도권은 월 10만 원 그대로인데 비수도권은 10만 5천 원,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은 최대 12만 원까지 더 줘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그냥 애 키우는 돈 보태주는 걸 넘어서 아동수당으로 지역 소멸이라는 더 큰 문제까지 풀어보려는 아주 새로운 시도인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부의 큰 그림은 2030년까지 매년 한 살씩 대상을 늘려서 결국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 12세까지 아동수당을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를 봤으니 이번엔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핵심 키워드는 2가지, 소득 그리고 사회 참여입니다. 먼저 소득이죠. 어르신들 소득 보장의 핵심, 바로 기초연금인데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34만 9,36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실 인상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이게 거의 800만 명에 가까운 어르신들께 매달 드리는 돈이라 전체 예산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럼 이 숫자 5만 4천, 이건 뭘까요? 네, 바로 내년에 새로 생기는 어르신 일자리 개수입니다. 5만 4천 개나 더 늘어나는 건데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도 계속하시고 또 소득에도 좀 보탬이 되도록 하려는 거죠. 이걸 전체 일자리 수로 보면 규모가 더 확실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어르신 일자리가 총 11만 5천 개가 넘습니다. 계산해보면 전체 노인 인구 10분 중 1분 이상은 참여하실 수 있는 정말 상당한 규모인 거죠. 네,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러니까 생애 주기의 양쪽 끝에 있는 분들을 위한 지원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중간에 있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안전망이 어떻게 더 튼튼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계급여가 오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면 한 달에 최대 207만 8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액수만 오른 게 아니라 지원 대상을 정하는 기준선 자체를 역대 최대로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슬아슬하게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도 이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혹시 통합돌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어르신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이 요양원 같은 시설에 가지 않고 내가 살던 바로 그 집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필요한 의료나 요양, 복지 서비스를 집으로 가져다주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통합돌봄 서비스가 드디어 내년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정부가 예산이 좀 부족한 183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집중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는 곳이 어디든 필요한 돌봄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정책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지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바로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와 직결된 바이오 헬스 산업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주 상징적인 변화를 알 수 있는데요. 와, 드디어 국가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우리가 흔히 R&D라고 부르는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아주 분명한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1조 원이 넘는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 주로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거나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데 쓰이고요. 또 앞으로 올지 모를 팬데믹에 대비하고 의료 현장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처럼 핵심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건강도 지키고 동시에 미래 산업도 키우고 말 그대로 일석이조를 노리는 거죠. 네, 오늘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정망, 마지막으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까지 2026년 대한민국 복지 예산의 큰 그림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변화들이 과연 우리 사회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